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네요.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된데 서초동에서 울려 퍼졌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왔어요. 검찰 뼈 깎는 개혁한다더니 손톱 깎아 그러는데, 네, 검찰이 지금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그러면서 착한 검찰, 변신한 검찰 이런 모습을 보일게요 라는 생쇼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알려주는 사연을 보내왔는데, 그 사연이요, 황심소의 이 고문 변호사, 고문을 당하는 변호사인지 자문 변호사,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찾는 자문 변호사, 사로 변호사가 편지를 받으셨대요. 누구로부터? 21년 전 사로가 사로 변호사에게 보내는 검찰개혁 촉구 편지를 보내왔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즘에 검찰개혁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해왔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장자연 등 검찰이 어물쩍 넘어온 게 얼마나 많으냐. 어물쩍 넘어온 게 얼마나 많으냐 질문뿐만 아니라요, 검찰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어물쩍 저물쩍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또 사건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는 검찰이 실제로 사건 수사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만들어가지고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 개개인들의 사리사욕과 형님 동생 봐주기 하는 그런 역할이나 활동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이 지 후배 검사 형님 봐주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했던 거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거를 너무나 우리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정이 있는 조직이 검찰 조직이라서 그거야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 형님 동생 봐주고 각자 집안 챙겨주는 거를 국가 권력 부여받은 검사가 하는 일이라면 참 좋은 일이면 틀림없죠. 그런 검찰이 조국 수사에는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하는 걸 보면서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진 권력을 무자비로 써먹는 인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완장찬 놈들의 심리라는 거 있죠. 검사는 이 완장 중에서 최고의 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와서 완장 차고 인민위원장 짓을 했다든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가 권력을 검사라는 완장으로 차고 지 마음대로 수십 년 동안 했던 게, 사실은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일제시대에 경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만든 조직이 검사인데, 우리는 그 전통을 너무나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옛날 제국주의 시절에 만든 검사라는 그 조직을 상당히 많이 바꿨고, 그냥 미국처럼 검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기소한 거를, 경찰이 수사한 거를 기소해서 국가 권력을 변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국가 권력을 휘두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식민지의 위대한 유산과 잔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검찰 조직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되도록 누려온 권력을 쉽게 놓지 않죠. 더더욱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부 조직이 바로 검찰 조직이에요. 네.
검찰은 촛불 집회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검찰이 쉬는 날 하거든요. 진짜 촛불 집회를 두려워한다면 검찰이 일하는 한낮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아마 검찰을 규탄하면 조금 두려워할까요?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무엇을 통했어요? 21년 전 사로 변호사한테 보낸 편지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거를 사로 변호사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네. 여보세요. 여기는 1998년 검찰청에 고소인으로 출석한 사로입니다. 2019년 형사법정에서 박사님을 변호하고 있는 사로 변호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1998년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엔 분명 달라진 검찰, 달라진 새로운 세상이 맞겠지요. 그럴 일이 없죠. 네. 1998년 오늘 저는 온라인 저작권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오타까지 복제해서 저보다 먼저 석사학위를 받은 한 학생을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연수생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고 선임인 이정만 부부장 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엔 저작권 침해 범죄인이 있었는데 이정만 검사가 저를 혼내고 있습니다. 고소인인 저는 저작권 침해 범죄인을 고소한 것이 잘못된 나쁜 짓이라고 의자에 앉을 자격도 없다면서 검사 앞에서 서서 한창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정만 검사는 얼마 전 검사장을 그만둔 미래의 국회의원이 되는 최현희 정관 변호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한 범죄인의 지역구 위원장이 될 사람이 전화입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PC통신 게시판에 정관 변호사의 변호에 고소인이 벌써는 상황이 있었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담당 사법연수원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인이 저를 진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인을 저작권 침해했다고 게시판에 쓴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수의를 입고 손이 묶인 범죄자들이 옆에서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다시 이정만 검사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둑을 도둑이라고 한 진실 명예훼손 피의자니 더 나쁜 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대학 선배 검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대학 선배는 저에게 저작권 침해 범죄인과 합의하면 쉽게 끝나는 사건이니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억울함을 풀러 대검찰청에 근무한 부장검사 대학 선배를 찾아갔더니 오히려 제가 저작권 침해 범죄자를 고소하지 말고 더 훌륭한 논문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눈물이 쏙 나게 훈계를 하시더군요. 네, 훈계를 받을 만하네요. 그냥 조용히 논문이나 쓰지.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불러 조지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군대 영장이 나오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소당해서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저작권 침해 범죄자와 합의하지 않는다고 온갖 쌍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이텔과 나우콤 등 게시판에 사회 비평을 쓴 글은 모조리 인쇄되어 검사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고 심지어 저와 같은 PC통신문학 동호회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수사관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진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사법개혁과 정관예우에 대한 비판글을 수사기록에 넣은 이유가 판사들이 이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 범죄자는 형사고소를 없는 것으로 하고 저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끝났습니다. 저의 진실 명예훼손은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고 범죄자는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후일 아리랑TV 사장을 하며 공군부정을 일으킨 방석호 교수였고 같은 학교인 서울법대 출신 교수는 제 석사 논문에 심사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이정만 검사는 후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의 대화에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얘기를 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문제의 전화를 건 최은희 정관 변호사는 후일 성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을 사퇴했죠. 설마 2019년에는 이런 일어나지 않겠죠? 그럴 일이 있나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 황심소의 황상민 박사님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에서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황심소에서는 2017년에 WPI 상담 자료 등의 지식을 훔쳐가서 그대로 책자로 펴낸 임상률 황수정에 대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특히 황수정은 WPI 검사 쿠폰 약 100장을 훔쳐갔다고 방송이 되었는데 5만 원어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5만 원어치 사용하고 나머지 쿠폰은 이 연락을 받고 돌려줬다고 그럽니다. 황수정은 컨설턴트 회사에 들어가 농협의 상담 프로젝트를 하면서 WPI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채 전문가를 사칭하고 있다는 그런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임상률과 황수정이 이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되었으나 2019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수사단 남상관 부장검사에 의해 저작권 침해는 했으나 자료를 훔친 것은 아니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고 쿠폰도 99장을 가져가서 5만 원어치를 썼으나 테스트용이었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기소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요? 검찰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기는 했네요. 예전에는 진실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더니 이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까요. 네, 아이고 큰 변화네요. 네, 검사.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검사 두 분 다시 일어나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검사가 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분쟁이나 논란이나 뭐 사기 사건, 뭐 또 형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잡범들, 잡놈들 이 한 행위들을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벌을 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체포하고 벌을 주느냐? 그거는 이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기본적으로 치안 유지나 잘못된 행동을 경찰이 개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 대해서 이 사람을 벌을 해주세요라고 대표로 나가는 것이 검사가 해야지, 검사가 이 나쁜 놈이야, 너는 좋은 놈이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마치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국가 권력을 등에 입은 검사가 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지 주인이 노예 부리듯이 또는 개돼지 취급하는 동물농장 주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되고, 21년 전에 사로가 보낸 그 편지에 있는 이정만 검사, 이 사람 아직도 검사하고 있을까요? 나이로 보면 변호사로.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정만이라는 변호사를 만나면 혹시 이런 사건을 본인이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최연이 뭐 이 검사장 했다고 국회의원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맛이 간 사람이 됐으니까 더 기억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정만은 천안에서 변호사 하신대요. 구글이 알려줬다고 벌써 찾았네요. 그 다음에 황수정과 남상관은 무슨 관계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황수정이 또 남상관하고 뭐 사돈의 팔촌 관계든 지역적으로 또 이 전화가 지역구 유지가 또 전화를 했든지 뭐 그랬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경찰이 기소하면 나쁜 놈이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 검찰이 기소하면 나쁜 놈이라고 결정이 된 것처럼 판사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대요. 형사사건이 최소한 무죄율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에라율만 생각해도 5% 정도 수준이 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자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더라도 5% 수준이 되는 게 정상인데 0.4%요? 0.47%가 0.47%, 0.5% 수준에서 형사사건이 됐다면 이거는 이 나라는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권력이 모든 정의를 결정하는 나라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전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조국을 절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데 조국을 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뭐야? 그럼 이분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야, 한 점 부끄러움과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말이네요.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정치의 문외한이라는 거는 진짜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 대통령 될 수 없으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부끄러움이 있고 쪽팔리는 인간들이 장관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고위 정치인이 되는 기본 요건이라는 거를 정치를 조금 아시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예, 무지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명박은 전과자가 대통령 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는 대통령 딸이라서 대통령 시켜준 거잖아요. 꼭두각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태민의 딸이 박근혜를 이 꼭두각시로 대통령 노릇을 시키는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그거는 정치에 무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웬만한 거로도 부끄럽고 쪽팔린 게 없는 나라기 때문에 결코 사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이 검찰의 형태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국가가 경찰이 해야 할 시민들의 분쟁에 검찰을 끌어들인 것이 현재 우리의 검찰이 국가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의 집단으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인 듯합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나요? 저와 같은 변호사도 검사 트라우마, 서울법대 정관 변호사 트라우마가 생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로 변호사 지금 질문이네요. 네. 어이구, 변호사인데도 제가 정관 변호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법대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쪽팔리게 살고 있어요. LA. 예. 검사한테 서면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요. 판사 앞에 서면요, 오금이 저리고요. 이러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검사.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검사 새끼, 개새끼. 이런 욕을 하루에 10번씩 하면 되고요. 오. 그런데 개를 보면 본인 애완견 키워요? 애완견 안 키웁니다. 안 키우죠. 그러면 애완견 안 키우는 사람은 개를 보면 겁나요. 왜냐면 망망 하면서 언제 물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그 멍멍이들은, 저도 멍멍이를 별로,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멀찌감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무, 내가 니한테 조용히 지나갈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트라우마는 속으로 항상 이 검사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검사를 보면 그냥 멍멍이를 보는 느낌으로 저 멍멍이를 어떻게 하면 촉발시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라우마 생긴 이유를 알고 싶다는데, 트라우마는 생긴 이유를 본인 스스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트라우마는 내가 이 재수 없어서 비 오는 날 지나가다가 벼락 맞은 거다 생각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공수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을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공수처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 전 임원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방어를 하고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검사 개개인이 이렇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압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압할 방법은 간단해요.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 조직 자체를 기본적으로 없애버리고 검찰이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특히 형사 사건이라고 개입하는 거는 전부 다 경찰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하고, 단순히 경찰을 대신해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사건만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기소 독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소하는 거를 제한시키고 또 기소하는 거를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게 만들면 이 검사들이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리고 더 또 필요한 거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각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장은 지금 국회의원 뽑듯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듯이 검사장도 각 도별로 하나씩 검사장은 국민들이 직접 뽑게 만드는 형태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마 권력을 사용하는 걸 제압하는 가장 제도적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과 같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가 지난 수십 년간 양산이 되었는데요. 개인인 피해자가 국가의 공권력, 특히 검찰에 의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있으신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일단 본인의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국가의 공권력, 특히 검찰에 의한 피해를 전문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고발하고 검찰을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 사로 변호사가 무료로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꼭 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로 변호사한테 안 물어보고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사는 힘든 사로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검사 요걸 아주 자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그래요? 본인한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후원은 앞으로 국가의 공권력, 특히 검찰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황심소가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가 라고 국민들이 외쳤을 때는 진짜 국가 공권력이 진짜 쪽팔리게 일부 야바이꾼 같은 몇몇의 협잡에 의해서 꼭두각시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라는 목소리를 외침을 국민들이 크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들어와서 이 나라를 나라되게 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검찰개혁 지금까지 개판으로 두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내년 총선이 되기 전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검찰 개혁 그것을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뚜렷이 내게 하고 검찰은 역사로 그냥 남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듯 합니다. 검찰 조직은 공수처로서 바뀌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경찰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소권이 경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고 그 이후에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많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황심소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9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